여보, 이거 봐. 우리 이번 달 적금 이만큼 늘었어. 남편 지훈이 핸드폰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어요. 결혼한 지 3년 우리는 맞벌이하며 알뜰살뜰 모아 작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었죠. 저는 은행에서 일하고 지훈이는 건설회사 대리로 일하며 부지런히 살고 있었어요. 와, 벌써 600만 원이나 모았네. 이대로 가면 내년에 대출 일부 상환도 가능하겠다. 행복하게 웃으며 지훈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저는 32, 평범한 직장인 윤지예요. 우리 부부는 화려하진 않지만 서로 의지하며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윤지야, 이번 주말에 친정에 들를까? 아버님 어깨 좀 어떠신지 보러.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30년 넘게 도배 일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아버지 어깨가 안 좋으셔서 걱정이었죠. 그래. 아버지가 요즘 일이 많으시대. 봄이라 이사철이라 그런가 봐. 지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인어른 도배 솜씨는 정말 예술이야. 우리 신혼집 거실과 안방을 얼마나 깔끔하게 해주셨다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훈은 늘 제 부모님을 존중해줬거든요. 결혼 전 우리 집 도배를 친정아버지가 해주셨을 때도 연신 감탄하며 고마워했죠.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댁에도 가야 하지 않아?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지훈이 이 말을 톡 쳤어요. 맞다. 어머니 생신이 이번 주말이지. 그럼 토요일은 시댁, 일요일은 친정 어때? 일정을 조율하며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런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줄은 몰랐어요. 토요일 시댁을 방문했어요. 지훈의 부모님은 정년퇴직한 공무원과 전업주부셨어요. 겉으로는 점잖고 단정한 분들이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작지만 선물 준비했어요. 정성껏 고른 브로치를 드리자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고마워. 너희 둘 다 바쁜데 이렇게 챙겨주고. 식사 자리는 평화로웠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시어머니는 음식을 나르며 이것저것 물었죠. 윤지, 너네 부모님은 잘 지내시니? 아직도 그 일 하시나? 시어머니의 말투에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그 일이라니 마치 말하기 민망한 일을 가리키는 것 같은 어감이었죠. 네, 아버지 어머니 모두 건강하세요. 도배일 아직 하고 계시죠? 아이고, 참. 그 나이에도 힘든 일을 하시네. 이제 쉬셔야 할 텐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얕잡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훈이 부드럽게 대화를 돌렸죠. 장인어른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단골이 많으세요. 은퇴할 생각이 없으시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래, 일은 뭐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막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면 훌륭한 거야. 막일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도배는 결코 막일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일인데 시어머니는 그걸 무시하고 있었죠. 지훈도 눈썹을 찌푸렸지만 생신 자리에서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았는지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죠. 미안해, 윤지야.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을 해서. 괜찮아. 신경 안 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은근히 제 집안일을 깎아내렸어요. 제가 대학을 나와 은행원으로 일하니 괜찮다고 하면서도 친정이 도배 일을 한다는 사실은 늘 불편해하는 듯 했죠. 윤지야,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일요일 친정에 온 우리에게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제 표정을 잘 읽으셨죠.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웃으며 둘러댔지만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숨기지 마라. 시댁에서 우리 일 무시하는 거 알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아버지, 이 바닥이 좁아서 소문이 다 들려. 지훈이 어머니가 이웃들한테 자기 며느리 집안이 도배 일한다고 눈살 찌푸리며 말하고 다닌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훈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어요. 내 잘못 아니다. 걱정 마라.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럽다. 30년 넘게 한 일이고 이 손으로 너희 집도 도배해줬지.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아버지의 당당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죠. 윤지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세상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단다. 하지만 모든 일엔 가치가 있어. 우리는 묵묵히 우리 일하면 돼. 그 말씀에 위안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우리 부모님이 막노동하는 사람들로만 보이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윤지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실 줄 몰랐어. 괜찮아. 내 잘못 아니잖아. 아니야. 우리 가족의 문제니까 내 책임이지. 다음에 어머니 만나면 확실히 이야기할게. 고맙긴 했지만 솔직히 기대는 별로 안 했어요. 지훈이 시어머니에게 뭐라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했어요. 윤지야, 바쁘니? 우리 집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이번에 거실 벽지를 바꾸려고 해. 근데 업체에 맡기니까 견적이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알아차렸어요. 친정 부모님께 도배를 부탁하려는 거였죠. 혹시 우리 부모님께 도배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려는 건가요? 맞아. 역시 우리 며느리는 눈치가 빨라. 내 부모님이 전문가잖아. 가족끼리 뭐 어때? 도와주면 되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평소에는 막일이라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부탁한다고요? 더구나 가족끼리 뭐. 어때라는 말은 무료로 해달라는 뜻인가요? 어머님,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일정이 있으실 테니 확답은 못 드려요. 그래, 알아봐줘. 빨리 했으면 좋겠어. 다음 주 중으로.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어요. 지훈에게 전화했죠. 여보, 어머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도배를 부탁하고 싶대. 뭐, 갑자기? 어머니가 왜? 업체 견적이 비싸서래. 가족끼니 뭐 어때라고 하시는 걸 보니. 지훈이 말을 끊었어요. 무료로 하자는 거구나. 아, 정말. 미안해, 윤지야. 내가 어머니께 말해볼게.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께도 연락하셨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거든요. 윤지야, 시어머니가 연락하셨어. 거실 도배 부탁하시던데. 어머니, 거절하셔도 돼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괜찮아. 어차피 일정 비는 날이 있어. 도와드릴게. 근데 어머니. 시어머니가 비용 얘기는 안 하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안 하시더라.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시어머니는 도배 일을 무시하면서도 이득을 볼 때는 가족이라며 무료 노동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대요.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전화드렸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셨죠. 비용? 아이고, 가족끼리 뭐 그런 걸 따져. 내가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머님, 도배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부모님도 생계를 위해 하시는 일인데. 윤지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너희에게 해줬는데. 이번엔 너희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는 거지.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 특유의 논리에 반박하기가 힘들었죠. 지훈에게 상황을 전했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어머니께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듯 했죠. 결국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비용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어요. 괜찮아, 딸. 우리가 이번에는 그냥 도와드리자. 내 입장이 곤란해질 테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위해 무료 노동을 하시겠다는 거였죠. 도배 당일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오셨어요. 아침 일찍 도구를 챙겨오신 부모님을 보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시어머니는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거실 상태를 설명하셨어요. 여기 벽지가 오래돼서 좀 바꾸려고요. 전체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친정아버지가 벽을 살펴보셨어요. 벽 상태가 안 좋네요. 도배하기 전에 바탕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좀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묵묵히 작업 준비를 시작하셨죠. 전문가의 손길로 정확하게 벽지를 떼어내고 바탕을 매끄럽게 만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주문한 음식이 도착했어요. 자, 점심 먹어요. 수고하시니까 맛있는 거 시켰어요. 테이블 위에는 짜장면 4그릇과 탕수육 중자 하나가 놓였어요. 제가 짜장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곱빼기로 시켰어요. 많이 드세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전문적인 도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가로 짜장면 곱빼기를 대접한다고요? 업체에 맡겼으면 최소 50만 원은 넘었을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점심을 드셨어요. 작업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완료됐을 때 시어머니가 완성된 거실을 보며 감탄했죠. 와, 정말 깔끔하네요. 업체보다 훨씬 잘하셨어요. 친정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수고 많으셨어요. 이거 드세요. 봉투 하나를 내미셨는데 안에는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있었어요. 3만 원. 도배 전문가의 하루 일당에 대한 대가로 3만 원이라니. 친정 부모님은 담담하게 봉투를 받으셨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저녁에 친정 부모님을 배웅하며 몰래 용돈 봉투를 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딸. 우리가 너 때문에 한 거야. 신경 쓰지 마.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았어요. 시댁으로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초대해 새로 도배한 거실을 자랑하고 계셨죠. 우리 사돈이 도배 일을 하시거든. 특별히 부탁해서 해주셨어. 업체에 맡기면 100만 원은 넘었을 텐데 가족이니까 그냥 해주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지훈도 표정이 굳어졌죠. 윤지야, 괜찮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하루 종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은 30년 넘게 전문적으로 해오신 일인데 짜장면 한 그릇과 3만 원이라니.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말려봤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난 내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화나는 거야. 평소에는 막노동이라고 무시하더니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어머니가 너무하셨어. 내가 확실히 이야기할게. 다음 날 지훈이 시댁에 다녀왔어요. 어떻게 대화가 진행됐는지 물었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지훈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응. 장인어른, 장모님께 제대로 된 비용을 드려야 한다고 했지. 근데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 가족끼리 왜 돈을 따지냐면서. 우리가 평소에 받는 선물도 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데 이번엔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은 거라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 선물은 자발적인 거고 도배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노동인데. 지훈도 답답한 표정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설명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면 왜 그렇게 싼 값에 하냐고 오히려 역공을 하시더라고.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순된 태도가 이해가 안 됐죠. 도배는 무시하면서도 막상 필요할 땐 당연히 싸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그날 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윤지야, 시어머니께서 아까 전화하셨어.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한테요? 무슨 일로요? 이번엔 시누이 집 도배도 해달라고 하시더라. 다음 달에 이사 간대. 가족이니까 도와줄 수 있냐고. 기가 막혔어요. 한 번 해주니 이제는 친척들까지 도배를 부탁하는 건가요? 어머니, 거절하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건 너무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미 다른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 다행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어요.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뭐, 어머니가 또 부탁을 하셨다고? 지훈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이번엔 너희 여동생 집 도배래. 다행히 어머니가 거절하셨어. 지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건 너무하셨네. 내가 당장 어머니께 전화할게. 지훈이 전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으로 그가 시어머니에게 강하게 나서는 걸 봤죠. 어머니, 이번엔 여동생 집 도배까지 부탁하셨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전문적인 일이라고요. 가족이라고 공짜로 해달라는 건 너무 하시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문제인데? 가족이 서로 돕는 건데. 내 처가 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셨을 거야. 내 여동생이 첫집 마련했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지훈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 처가 부모님은 30년 넘게 도배 일을 해오신 전문가세요. 평소에 어머니는 그 일을 막노동이라고 무시하시면서 필요할 땐 공짜로 해달라고 하시는 건 너무 모순돼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무시했어? 난 그저 힘든 일이라고 걱정했을 뿐이야. 어머니, 제가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처가가 도배 일을 한다고 창피해 하셨다는 것도요.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으신 거죠.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안해, 윤지야.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 아니야. 내가 잘했어. 이건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야.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 받았죠.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가 뭐래?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대. 우리가 오해한 거라고. 하지만 내가 들은 건 분명해.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어쩌지? 갈등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죠. 정의감과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잠깐 들어봐. 여기 녹음한 게 있어. 퇴근하고 돌아온 지훈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저번 주 시어머니네 집들이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이었죠.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이웃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들어봐. 녹음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며느리는 은행에 다니는데 친정은 도배 일을 해. 막일이지만 뭐 열심히 사는 거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그런 집안하고도 결혼했지. 하하.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녹음을 끄고 조용히 말했죠. 언제 이걸? 지난번 집들이 때. 시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들었어. 너무 화가 나서 몰래 녹음했어. 지훈이 말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죠. 이럴 수가. 어머니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이제 믿어? 시어머니는 평소에 우리 부모님 일을 무시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는 거야. 지훈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해.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사과를 받아내야겠어.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시댁을 방문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음식을 나르며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와서 반갑네.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봤잖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훈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께서 처가의 일을 무시하시는 발언을 여러 번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틀자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죠. 녹음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야? 날 감시했다는 거야? 시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보, 정말 그런 말을 했소?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변명했어요.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친구들끼리 수다 떨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은 상처가 됩니다. 처가 부모님은 30년 넘게 전문적으로 해오신 일인데 그걸 막일이라고 깎아내리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상처받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할게. 근데 그렇다고 너희가 이렇게 녹음까지 하고 어머니,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어요. 시어머니, 저희 부모님께 사과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도배일을 막일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여보, 아들 말이 맞소. 내가 듣기에도 당신 말은 너무했어. 사과해야 할 것 같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존심 강한 분이 이렇게 몰리니 당황스러우셨겠죠. 알았어.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자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이었죠. 그리고 도배가 얼마나 전문적인 일인지 직접 배워보는 건 어떻겠소?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제가 도배를 배우라고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당신이 막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직접 해보면 그게 얼마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지 알게 될 거요.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여보, 농담하지 마세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도배를. 진심입니다. 우리 방 한쪽 벽지가 찢어진 거 기억나죠? 그 부분만이라도 직접 해보세요. 사돈께 가르침을 청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이라 이런 제안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건 좀.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좋은 기회 같아요. 처가 부모님의 일을 직접 체험해보면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한번 해볼게. 다음 주 토요일 친정아버지께서 도배 도구를 가지고 시댁을 방문하셨어요. 친정어머니도 함께 오셨죠. 시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사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도배의 기초를 알려드리러 왔어요. 시어머니는 민망한 표정이었지만 결심한 듯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차분하게 도구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죠. 먼저 벽지를 바르게 자르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벽지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전체가 다 망가져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벽지를 자르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칼이 미끄러지면서 벽지가 찢어졌죠.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손목의 힘과 각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땀이 흐르고 손이 아프다고 하셨죠. 그제야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주문한 음식이 도착했어요. 이번엔 짜장면이 아닌 고급 중식당의 코스 요리였죠. 사돈, 식사하세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듯 했어요. 식사 후 다시 작업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실제로 벽에 풀을 바르고 벽지를 붙이는 작업이었죠. 시어머니는 더 고생하셨어요. 풀이 손에 묻고 벽지가 접히고 공기가 들어가 울퉁불퉁해졌죠. 아이고, 이게 정말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도배는 단순해 보여도 오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장인 정신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온종일 작업한 끝에 겨우 작은 벽 하나를 완성했지만 그마저도 울퉁불퉁하고 구겨진 부분이 많았죠. 시어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셨어요. 사돈, 정말 대단하십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을 하셨다니. 저는 하루에 보니 온몸이 다 아프네요. 아버지는 겸손하게 웃으셨어요. 연습하면 되십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작업을 마치고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시어머니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는 따뜻하게 손을 내미셨어요.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어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 어머니가 확실히 달라지셨어. 그래. 직접 경험해보니 이해하게 되신 것 같아.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윤지야, 오늘 정말 미안했다. 사돈의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정말 무례했구나. 다시 한번 사과한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았죠. 어머,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구나.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시댁에서 열린 원래 모임이었죠. 지훈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거실에 앉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윤지랑 아들 지훈이에요. 윤지 부모님은 도배장인이세요.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부모님을 장인이라고 소개하셨거든요. 지훈도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래, 도배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장인이라니 대단하네. 친구분 한 분이 관심 있게 물으셨어요. 네, 30년 넘게 하신 일이라 정말 전문가세요. 제가 지난번에 직접 배워봤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거실 한쪽 벽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벽지, 제가 사돈께 배워서 직접 붙인 거예요. 많이 서툴지만요. 친구들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도배를 했다고? 믿을 수 없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도배가 얼마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지 몸소 체험했죠. 시어머니의 말에 친구분들이 감탄했어요. 그중 한 분이 물으셨죠. 그럼 우리 집 도배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마침 거실 벽지를 바꾸려던 참인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초보라 아직 멀었어요. 전문가를 부르셔야 해요. 그런데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정당하게 지불하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됐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완전히 태도를 바꾸셨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따로 불러 상자 하나를 건네셨어요. 윤지야, 이거 사돈께 드리려고 준비했어. 별거 아니지만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등산복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가 취미로 등산을 즐기신다는 걸 기억하고 준비하신 선물이었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도배일 해주신 것도 정당한 비용을 드리고 싶어. 이거 봐. 시어머니가 봉투를 건네셨어요.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죠. 시중가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짜장면 값보다는 낫잖아. 하하. 시어머니가 농담을 던지셨어요. 함께 웃으며 따뜻한 마음이 오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래, 정말 놀랐어. 어머님이 친구분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장인이라고 소개하시다니. 역시 사람은 직접 경험해봐야 이해하는 것 같아. 아버지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했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등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친정 부모님께 전화드려 시어머니의 선물과 사례비를 전해드렸어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구나. 내 시어머니가 대단하시네.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 내 시어머니가 그걸 이해하게 되어 다행이구나. 윤지 씨, 저희 집 도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직장 동료 수진이 조심스레 물어왔어요.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아, 저는 도배를 못해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 맞다. 죄송해요. 그래도 혹시 부모님께 문의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직접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진이 감사하다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요즘 들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 부모님의 일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주말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하는 자리였죠. 친정 부모님도 초대받아 함께 하셨어요. 사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인사하셨어요. 친정 부모님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죠. 이제는 두 집안이 정말 가족처럼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신우이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저 다음 달에 이사 가요. 그런데 새집 도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어요. 업체에 맡겨야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윤지 언니 부모님께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죠. 여동생, 처가 부모님은 전문가야. 당연히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우이를 바라봤어요. 그래, 내 오빠 말이 맞아. 전문가의 일은 제값을 주고 받는 게 맞아. 내가 예전에 잘못 생각했었어. 신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정식으로 견적 받아볼게요. 친정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견적은 정확히 드릴게요. 그리고 가족이니 최선을 다해 해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윤지야, 내가 요즘 취미가 생겼어. 도배 소품 만들기야. 놀라서 물었어요. 도배 소품이요? 그래, 사돈께 배운 기술로 작은 소품함이나 액자 같은 걸 만들고 있어. 벽지 조각으로 예쁘게 꾸미는 거지.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작품들을 보여주셨어요. 벽지로 만든 작은 상자와 액자들이 정말 예뻤죠. 와,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사돈 덕분이지. 이제 내 주변 친구들도 많이 배우고 싶어 해.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하고 있어. 친정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전업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죠. 아이고, 그건 무리예요. 취미로 하는 건 좋지만 전문가 수준은 평생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사돈 솜씨는 정말 대단하시니까요. 가족들이 모두 웃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분위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윤지야,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두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게 될 줄 몰랐어. 그래, 나도 너무 기뻐.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갈등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제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어요. 도배장인이라고요. 그리고 도배의 가치와 전문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리셨죠.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윤지야, 내일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생활 속 전문직 알아보기 강연이 있어. 사돈께 혹시 강연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 줄래? 사람들에게 도배의 가치를 알리고 싶어. 미소가 절로 지어졌어요. 한때 막노동이라고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도배의 가치를 알리는 전도사가 되셨으니까요. 여보, 우리 어머님이 정말 멋지신 것 같아. 지훈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람은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도배를 직접 경험하면서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셨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에는 상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일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게 됐어요. 모든 직업에는 존엄과 가치가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함께 배운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